BBK BBKC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딴지라디오가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13시간 생방송 국민이 바꾼다를 마련합니다. 12월 19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radio.딴지.com 또는 팟빵닷컴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팟캐스트 방송 포털 팟빵과 함께합니다. 경찰도 못 믿겠다. 그러면 누구를 도대체 믿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굿판을 벌렸다고 허위 방송을 하고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낙곰수만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유세해서 하셨습니다. 황송하게도. 고귀한 분이 말이죠.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친히 상대를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저는 설사가 조금 나왔어요. 아이 들어. 박근혜 후보께서 나는 꼼수다를 이렇게 거론하신 걸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네. 후보님께서 우리 방송을 안 들으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들었으면은 우리 콘서트에 왔어. 꼼수 하면서 그리고 다 믿어. 또 쪽말에 가입해. 후보님 쪽말 가입해 주세요. 아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후보님 경찰도 우리 방송 믿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다 듣습니다. 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감금해갖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감금입니까? 아, 그거는 말을 사실관계를 갑자기 제대로 바꾸시는 파악을 거죠. 해보셔야죠. 아유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더 틀려놨어요. 자 대선 마지막 쟁점 3가지라고 언론에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정원 댓글 알바, 두 번째가 NLL, 그리고 마지막 시발단.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사안들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정원 댓글 알바. 이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죠. 감금이냐, 잠금이냐. 씨발 감금은 밖에서 문을 잠궈야지. 자기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금이야. 이건 옥쇄. 농성. 예전에 제가 어디 문을 밖에서 잠그는 걸로 잘못 제가 달아가지고 어떤 분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일 다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을 밖에서 잠그고 안에 들어간 거야. 그건 셀프 감금. 인정해줘요. 그거 인정. 밖에서 문을 두드린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도 못 믿겠다. 누구를 도대체 믿는다는 말입니까? 근데 최정의 국정원 요원께서 너무 무서워서 오빠를 불러달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수많은 기자들 앞에 노출을 시키면서 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딸한테 뭐 하는 짓이니? 막 이렇게 하면서 007, 본, 뭐 모든 스파이 영화를 봤는데 위기에 처한 요원을 구하러 어머니 아버지가 오고 오빠를 불러주세요. 이거는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말이죠. 새누리당이 이걸 자꾸 감금이다 하는데 인권 침해래요, 인권 침해. 앞으로 현행범들은 말이죠. 경찰이 문을 두드릴 때 잠궈! 네.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리면 문을 잠궈! 그리고 감금이다 외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술 다 깨고 나서 인권 침해다고 자빠져! 이게 씨발 말이 되는 변명이야. 조술 까고 있어요. 아이고. 아니
경찰 발표도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토론회에서 감금이다 외치셨어. 그러자마자 박선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대선 후보 토론이 끝난 직후에 YTN에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곧 경찰 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어떻게 알아서 경찰 발표가 있는지 자기들은. 2박 3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증거를 다 인면한 후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데스크탑 PC와 노트북만 제출합니까? 왜 휴대전화하고 USB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 질문에 대한 박선규 새누리당 대변인의 답변. 이렇게 보시죠.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검사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11시 19분입니다. 네. 출입기자 이메일을 통해서 수서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녀에 댓글 흔적 없다 이렇게 경찰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 11분 만에 국정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쭉 뿌립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자자자자작 서로 완전히 입을 맞춘 듯이 자자자자작. 이건 하모니예요. 국민 대통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17일 날 아침에 조선중앙 일면에 댓글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쭉 뿌립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토론회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이것은 감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먼저 그런 다음에 경찰이 발표하고 국정원이 발표하고 그다음 보수 매체가 팍 발표해가지고 이것을 국정원 역풍으로 만들려고 했지. 그렇죠. 네. 근데 그러나 실패. 근데 그 다음 날 경찰에서 그 발표를 하다가 수서경찰서하고 서울시경하고 자꾸 미룹니다. 나중에 보니까 서울경찰청장 TK의 영남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리하게 발표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경찰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했냐.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확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 무슨 얘기야 이게 댓글을 도대체. 달지 않았다고 확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에이 이게 뭐야. 나 이런 별판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다. 아니 모른다는 모르겠어,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국정원 요원한테 제출받은 게 컴퓨터하고 하드 2개만 받았는데 하드디스크에는 댓글이 안 남지 않습니까? 야 댓글을 하드에 다냐? 먹는 하드. 댓글은 저 인터넷 게시판에 나는 거야. 거기 서버에 있죠. 하드에 담습니까? 자기가 댓글을 아래 한글에다 쓰고 저장을 해놓고 댓글 그러냐 이 씨발. 이와 말이 관련해서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와 관련해서 가장 그 중요한 논평이 하나 나왔었는데 경찰에서 신용카드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앞뒤를 살펴보고 내역이 없다고 발표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경찰은 카드 옆면도 살펴봐라.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누가 시켰어요? 다음날 토론이 벌어졌는데 예. 그 토론에서 예. 표창원 교수가 예. 새누리당의 예. 권영진 의원을 막 몰아붙입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예. 시키지 않았냐고. 예. 얼떨결에 자백을 했어. 네. 누가 시켰느냐? 무슨 다른 얘기를 김무성 한다는 의원께서 거예요? 그런 말씀 하셨냐고요? 김무성 의원이 빨리 발표하라 그랬죠? 아,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예. 예. 무간동! 아이 형님 녹슬었나 봐. 자꾸 들키셔.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의 실체를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정권 교체를 하면 된다. 네. 네.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마이 한겨레 네. 찾아보세요. 네. 이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오마이 한겨레에서 그분들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가 어제부로 나갔습니다. 자, 저는 이 사건에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국가 최정예 요원들이 들어가는 데가 국정원입니다. 그렇죠. 댓글 알바를 시켜. 씨발. 댓글 알바. 아니 그걸 아셔야 돼. 응? 국정원에 계신 여러분. 아니 새누리당은 말이야. 니들을 그렇게밖에 취급 안 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부역하고 있습니까? 걔들한테 충성하는 게 자괴감이 안 되냐 줬또 씨발. 국정원에서 먼저 데모를 해야 돼. 정권 교체하자고. 그런 취급을 받고 가만히 있냐?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서울중앙지검은 NLL을 둘러싼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논란거리라고 하는 게 NLL이에요. 네,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언을 이어갔어. 소설을 썼지요. 자, 국정원에서 월요일 제출한다. 예언했는데 했잖아.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했어요. 국정원장이 직접 갈지 모른다. 졸라 설레발을 쳤어. 네. 그랬더니 그렇죠. 못 갔다. 못 갔어요. 우리는 못 갔다고 주장합니다. 네. 자, 사실은 이 NLL 건의 종결자는 김정남이 될 것이다. 우리 소설 썼습니다. 그렇죠. 소설. 김정남이 나와서 만약 NLL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느냐.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소설을 썼죠. 마지막은 북풍의 끝은 김정남 건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소설을 방방방방방 썼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젯밤에 말이죠. 갑자기 오늘 방송될 거란 설이 쫙 돌았어요. 어젯밤에.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아침 9시 반에 될 거라는 설이 예. 쫙 아마 일찍 주무신 분들은 모를 테고 네. 어제 밤 12시 이후까지 인터넷을 뜨거웠죠. 보신 분들은 갑자기 검색어가 낙곰수 김정남이 모든 포털에서 탑을 달리는 걸 확인하셨을 텐데 오늘 MBC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취재를 하려고 했다. 취재를 하려고 했다. 거봐. 써먹으려고 했잖아. 자, 실제 그래서 취재에 성공했느냐? 그래서 인터뷰를 땄느냐? 방송을 하려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란 듯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밤새 우리가 막았다! 저희는 미아리 점집 개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패색이 너무 짙어지면 예. 이걸 들고 나오리라고 했는데 네. 설마 들고 나오리라고는 진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자, 저희가 마지막 소설 한번 써봅니다. 기존 MBC 기자들은 말이죠. 예. 여기서 철저히 배제됐어요. 최근에 고용된 몇몇이 네. 비밀리에 취재를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나왔어. 방할단 기자들이. 그렇지, 방할단.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거기 새로 들어온 시온 기자들이 네. 김정남을 어떻게 찾아내. 이것은 말이죠. 국정원이 인터뷰를 연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국정원이 나서지 않았으면 인터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미 선거 개입이라고 봐요. 김정남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선거 개입입니다. 그것도 선거 하루 전날. 북풍이죠. 마지막 북풍이죠. 네거티브의 끝이죠. 네거티브의 궁극이지. 그런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방송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새 나갔어. 인터넷상에서 막 돌기 시작했어요. 설이 돌기 시작했어. 설이. 우리가 이걸 인터넷에 졸라 유포했어. 응? 설이 있다. 깐다. 고민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소설입니다. 고민했을 거 아니야. 또 총수 소설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을 거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일. 그렇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소설을 쓸 수 있잖아. 네. 막 회의를 하다가 아침에 역풍이 걱정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레발을 쳐놨기 때문에 네. 막판에 이걸 터뜨리려고 할 때 부담감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당연하죠. 일단 야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할 것이고 중도층들이 이 뭐야 이거. 예. 그리고 저거 낙곰수에서 나왔는데 이 생각도 낙곰수 예언 폭발 그러면서 점집 개설 예정 이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야. 저는 아침에 뒤집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MBC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 왜? 구멍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네. 취재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네. 그 구멍을 통해 이 사건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취재까지는 인정하라. 하지만 나머지는 덮어라. 이렇게 마지막 오다가 떨어졌다. 라고 소설을 쓰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소설을 씁니다. 만약에 그 방송이 됐잖아요. 그 방송 되는 걸 되치는 방송도 우리가 준비해뒀어. 네. 하나만 모든 걸 준비해뒀어. 그거 까면은 진짜 이건. 자, 하나만 깎게요. 하나만. 12일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12월 12일. 네, 말레이시아에 있는 고구려라고 불고기 식당에서 우리 정남이 형이 아리따운 젊은 여자하고 불고기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소설은 쓸 수 있는 거잖아. 이 소설의 끝을 보고 싶으면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소설을 쓰고 한 가지만 말해줄게. 니네 생각 잘한 거다. 이거 깠잖아. 죽었어. 죽었다. 씨발. 소설 끝. SNS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목사가 박근혜 그 수석 보좌관도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그냥 나 도와주기도 했지.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그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무실 비용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대위가 운영한 사무실 아닙니까? 민주당은 시발단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새누리당 밝혀주십시오. 낙곰수에 의하면 십자군 알바단입니다. 흑색 선전을 하면 먹히겠지 하고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국민을 얕보고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시발단 요즘 계속 잡히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이시라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시발단 사무실을 운영하다 걸렸어요. 성관이에게. 그 성관이가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다.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고발해버렸어. 고발을 했어요. 아니, 고민이 필요 없어.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바로 고발해버렸어. 고발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서 이건 정치 공작이라고 막 얘기하더니 윤 목사님한테 사무실을 얻어준 권모 씨하고 둘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성관이가 정치 개입한다고. 선관위도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를 도대체 믿는다는 말입니까? 선관위를 못 믿느냐고 후보님께서 그러시는데 선관위를 고발하면 어떻게 해? 앞뒤가 안 맞잖아. 게다가 말이지. 자기는 새누리당하고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선거운동하고.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어.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윤 목사가 검찰에 성관이를 고발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조금 있다가 우리한테 와서 기자회견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죽이 착착 맞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자, 보도자료를 뭐라고 했냐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냥 SNS 교육을 시켰다. 교육. 예, 좋아요. 학원. 네.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윤 목사 본인의 말로 우리 이거 안 나왔으면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깠다니까. 왜 자꾸 10분의 1을 까게 만들어? 아이 속상해. 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SNS 교육을 했고 뭐 이런 얘기 쭉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비서관 얘기 만나긴 했는데 한 번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한 말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보좌관이 계속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거든. 박근혜 보좌관이 계속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거든. 후보 보좌관 쪽이랑 핵심 본부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다. 후보 보좌관 쪽이랑 핵심 본부랑 지금 같이 일을 하니까. 후보 보좌관 쪽이랑 핵심 본부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다. 같이 계속 같이 긴밀. 투게더. 투게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본인 입으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20몇 가지 검증, 별거 없잖아. 검증의 주도권을 잡고 어떤 설을 퍼뜨리고 특히 목동녀 같은 것은 집요하게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잡아야 한다. 안철수 20몇 가지 검증 의뢰인데 별게 없잖아. 검증의 주도권을 잡고 어떤 설을 퍼뜨릴지 특히 30대 목동녀 같은 경우는 진짜 집요하게 해가지고 새로운 걸 잡아야지. 자, 설을 퍼뜨려야 한다. 특히 안철수 목동녀를 집요하게. 안철수 목동설? 내가 안철수 목동설이면 이해하겠어. 안철수가 목동이었다. 더 성경적이잖아. 바위처럼. 자, 야권 후보에 대한 설을 집요하게 퍼뜨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잡아야 된다. 이게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아니고 뭐야? 박근혜 후보가 분수해야 한다고 말했던 흑색 선전이 아니면 뭐야 이게? 자, 또 있어요. 황상민 생식기 발언이 한참 크게 난리가 나서 김성주 여사께서 직접 나서서 방방 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황상민이 문재인 쪽이잖아.
낙검수 비키니 건처럼 날 활용을 하고 이제 여자들이 재수없어요. 특히 시집 못 가는 애들이 낙검수 좋아하는데 이제 경쟁 쪽이다. 자, 낙곰수 비키니처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럼 여자들이 어휴 재수 없어. 문재인 쪽이니까 떨어져 나간다. 비키니 사건이 이런 거였다니까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랬어. 자,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야권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선거운동이 아니고 뭐야? 선서. 자, 또 있습니다. 좌파 트위터를 공격을 할 거거든. 조국, 진중권, 김영민, 공지영 핵심적인 사람들 입을 막아야 됩니다. 자, 이번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조국, 진중권, 김영민, 공지영. 김영민 등장했어요. 내가 그렇게 굉장히 좀 유력한 인사인 줄 몰랐어요. 예. 핵심적인 사람의 입을 막아야 한다. 목사님, 당신 입이 막혔어 이제. 뭐, 야, 이 미친 돼지야, 뭐 시작해가지고. 나는 그 댓글 기억해. 네. 돼지야, 넌 너무 뚱뚱해. 네. 말 못하게 하려는 거지. 윤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좌파 트위터들을 공격해가지고 괴롭혀서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입을 막아야 한다. 이런 요지죠. 네. 자, 여기까지는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단일화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어떤 이슈보다 단일화가 되면 힘들어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안철수가 너무 져도 안 되고 너무 이겨도 안 되고 안철수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문재인을 공격해서 하고 안철수가 좀 띄워야죠. 자, 선거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멘트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단일화를 막는 거다. 그걸 막아야 된다. 단일화가 되면 힘들다. 구체적인 것도 나와요. 안철수가 떨어지면 문재인을 공격하고 안철수를 띄우고 서로 지지를 맞춰서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려는 전략, 단일화 방해, 선거운동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그렇지. 가장 악질적인 선거운동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행태를 잘 보시면 말이죠. 안철수를 띄웠다가 안철수를 공격했다가 그렇죠. 문재인을 공격했다가 냅뒀다가 왔다 갔다 해. 이상해. 그럼요. 여기 때렸다 저기 때렸다 여기가 떨어지면 저기를 반대를 때리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지지율이 비슷하도록 억지로라도 유지시키고 단일화를 막으려고 했던 그들의 공작이 존재했던 겁니다. 네. 이 사악한 새끼들. 윤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게 예수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교 활동이고 SNS 교육이야 이게. 이게 목사의 본분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활동을 물론 사무실에 했는데 그 사무실을 누가 구해줬느냐 했을 때 지난번에는 국정원과 관련된 분이 구해줬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소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변명을 하셨어요. 국정일보를 국정원으로 알았다.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국정방송을 운영하는 통제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 그걸 잘 몰랐어요. 저는 그때 국정원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최근 20년간 들은 변명 중 제일 웃겨 이거. 아니 기자회견에서 이거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 반응이 어때요? 다 뻥 터졌죠. 야, 국정일보, 국정방송을 국정원으로 잘못 알았다고, 변명을 생각해내도 진짜, 씨발. 이거 너무 슬펐어, 나는 그거 들으면서. 목소리 들려주면 다 뒤집어질 거요. 그리고 나서 이런 보도자를 냈어요. 이 건으로 국정원이 낙검수를 곧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고소했어요. 국정원이 고소했어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씨발. 새누리당과 아무 상관없는 SNS 교육하는 그런 양반이 국정원이 고소해야 됩니다 했더니 국정원이 고소를 바로 해. 줬던 씨발. 물론 시켰지. 당연하죠. 국정원에 선발된 정예 요원들은 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란 말이야. 자, 이런 트윗들을 그러면 어떻게 퍼뜨렸냐. 사람이 하는 게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자동 세팅해 놓은 게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자동 시간적으로 세팅해 놓은 게 있고. 자, 우리가 그랬잖아. 그렇지. 잘했어. 윤 목사의 트윗은 말이죠. 밤에 쓰면 아무도
12시간 동안 트윗하지 않다가 갑자기 낮 12시 1시 되면 수백 개가 자동으로 트윗된다. RT 된다.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때도 있고 시간적으로 세팅해 놓고 자동 RT 보트 로봇 할 때 보트 아, 정말 꼼꼼한 놈들이네요. 우리가 한 말 다 맞죠. 네. 그런 일을 어디서 했느냐? 기독교 단체도 있고 보수 단체도 있고 기독교 단체도 있고 보수 단체도 있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기독교 단체. 그래서 우리가 말했잖아. 10알단. 여기서 나온 거야. 10알단. 그럼 기독교하고 보수 단체밖에 없느냐? 또 있어. 언론사에서도 운영을 해. 조중동 같은 데에서 그걸 인용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이 확산을 시키는 거야. 어떤 거는 100개씩 하고 그래. 언론사에서도 운영을 해. 왜냐면 내가 조중동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이 확산을 시키는 거야. 어떤 데는 100개씩 운영하고 그래. 조중동이 자기들 기사를 퍼뜨리는데 알바를 쓴다 이거지. 아, 그리고 조중동 어쩐지. 기사를 윤 목사가 가져와서 거론하면 그걸 또 그 알바들이 퍼뜨린다 어쩐지. 이거지. 쓰리고 아니 윤 목사님은 이런 걸 또 다 알려주셔가지고 땡큐. 자, 진짜 한 몸이네요. 자, 나 진짜 여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뭐 국정원이 또 고발하고 이러니까 또 우리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마지막으로 글쎄. 이런 일을 하고서 윤 목사님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했느냐. 왜 예.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인수위 이제 몰렸다고 그러더라고. 인수위원이 24명이고 한 180에서 240명 전문위원이 들어가거든. 기분이 뭐 나쁘진 않더라고. 추천을 했어. 추천을 이제 돼 있고 이제 당선이 되면 내가 공신이 되는 거고. 인수위. 네. 박근혜 당선되면 내가 공신이 되는 거고. 아니, 박근혜 후보가 SNS 학원 전국 연합 회장에 출마했어?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본인은 SNS 학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당선되면 내가 공신이 되고라니. 윤 목사님이 이런 기자회견을 할 것 같아요. 인수위는 1순위의 착각이었고 공신이 된다는 것은 공부의 신이 되겠다. 이런. 자,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면 뭐가 불법입니까? 윤 목사님 더 이상 이제 나오셔가지고 기자회견 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좀 앞에서 매번 거짓말하는데 새누리당 주변 사람들 앞에서 뻔히 나오는 거짓말을 앞에서 계속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명박 각하 아들 앞에서 계속 거짓말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윤 목사님 저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마지막 충고 하나 드리는데 새누리당은 말이죠. 윤 목사님 버렸어요.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써먹은 겁니다. 우리 호혜를 조금이라도 반가이 해보려고 당신을 써먹은 거예요. 이제 관계를 끊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서비스를 2개만 더 깝니다.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발단 처음 얘기할 때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셜지원센터장 그리고 새누리당 비대위 자문위원 구창환 소장 얘기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예. 그분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윤 목사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거론한 거 딱 한 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구창환이 8일 총선 때 소셜지원센터장이라는 걸 했어. 구창환은 그때 총선 때 돈을 챙겼지. 활동비로 몇 천만 원 챙겼어. 자, 그럼 몇 천 정도 얘기 나왔네요. 저 얘기가 아니고요. 윤 목사님의 윤 목사님 주장입니다. 예. 뻥카일 수도 있어요. 이분은 현재도 새누리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이것은 말이죠. 윤 목사님의 시발단이 처음 거론되자 주변에 있는 트위터리안 중에 갑자기 자기를 시발단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런데 저희가 지난 호혜를 내고 이 시발단에 대해서 폭로를 하니까 자기를 시발단이라고 지칭하던 어떤 분이 갑자기 윤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버리는 거죠. 네. 왜 그랬는지 우린 잘 몰라요. 예. 원래 시발단이라고 같이 쭉 가다가 갑자기 버리잖아. 예. 그래서 저희는 이분과 관련된 멘트도 있길래 네. 그중에 하나만 까고 이 시발단 사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사무실 가보니까 직원 몇 명이 있더라고.
일배 즉 일간 베스트 1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거기 팀이 있지. 변희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SNS 팀이 있어. 현재 사무실 가보니까 직원 몇 명 있더라고. 하면 1대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아, 거기 팀이 있지. 변희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SNS 팀이 있어. 아, 이분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이 있나. 가끔 뵀나 봐요. 앞에 만났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뭐 사무실 근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이분은 말이죠. 트위터 퍼뜨리는 건 해주는 다른 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시발단 끝. 12월 19일 출근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투표를 막는 행위를 하는 사업주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 전화 2670-9100번, 2679-91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방송을 접기 전에 투표와 관련한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예. 투표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죠. 절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헛소문이 유포되고 있어요. 누가 유포시켰겠어? 투표를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저녁 6시 안에 안 가면 투표 못합니다. 6시까지 투표장에 6시까지 도착만 하면 됩니다. 줄 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투표소가 어딘지 모른다 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 우리 디도스 기억하잖아. 오늘 밤에 확인하세요. 투표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으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효가 되는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2개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맨 위쪽에 선관위원장 직인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 투표용지 하단에 절취선이 제대로 잘려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확인. 마지막 소설 하나 씁니다. 이 참관인들 중에 말이죠. 네. 야당 몫으로 배정된 참관인들 중에 새누리 쪽에서 많은 인원을 투입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며 감시하라는 건데 무효가 아닌데 야권의 발표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투표하실 때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개표하실 때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 현장이 집 주변이면 가셔서 감시하십시오.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찍으십시오. 비디오가 있으신 분들은. 5년 동안 괴로웠습니다. 마지막 하루까지 긴장을 늦추지.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남을 놈들을 우리가 5년간 상대해왔어요. 선관위를 디도스하지 않았습니까? 터널을 디도스 공격.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풀지 않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 이것은 소설이나 그런 소설이 현실로 가능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참관을 하세요. On a wagon bound for market, there's a calf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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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네 진짜. 한마디씩 하고 끝을 내는 것으로. 자, 이빨 3. 네. 예, 이제 끝입니다. 낙곰수도 그렇고 총선 출마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괴물로 몰렸을 때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러나 이 더한 고난에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행복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이상입니다.
다 했어? 졸라 짧다 이씨. 김영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이빨이. 네. 파도가 밀려옵니다. 네, 이 말 많이 했네요. 낙검수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네. 박근혜한테 한 건, 박지만한테 4건, 박지만한테는 소송장이 아직도 날라오고 있답니다. 새누리당한테 한 건, 선관위한테 한 건, 국정원한테 한 건. 신발끈 매면서 오늘 하루만 버티자고 집을 나서면서, 아니 숙소를 나서면서 항상 다짐하고 그랬습니다. 잡혀가더라도 죽더라도 쪽팔리지 말자고. 네. 정말 잘 버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파도를 타고 잘 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울고들 그래. 왜 안 울었어? 아 참. 아 씨발. 이제 빨리 끝내 빨리. 자,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두에게 이번만은 꼭 투표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넷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노무현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하나의 시대를 끝내는 걸 보면서 남은 세상은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대선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공작은 우리가 상대한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졸지 마!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인권 침해래요, 인권 침해. 앞으로 현행범들은 말이죠. 경찰이 문을 두드릴 때 잠궈!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리면 문을 잠궈! 그리고 감금이다 외치는 거야 계속! 그럼 술 다 깨고 나서 인권 침해다고 자빠져! 이게 씨발 말이 되는 변명이야. 조술 까고 있어요. 아이고. 아니 경찰 발표도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토론회에서 감금이다 외치셨어. 그러자마자 박선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대선 후보 토론이 끝난 직후에 YTN에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곧 경찰 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어떻게 알아서 경찰 발표가 있는지 네. 자기들은 2박 3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증거를 다 인면한 후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데스크탑 PC와 노트북만 제출합니까? 왜 휴대전화하고 USB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 질문에 대한 박선교 새누리당 대변인의 답변. 이렇게 보시죠.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검사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11시 19분입니다. 네. 출입기자 이메일을 통해서 수서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녀에 댓글 흔적 없다 이렇게 경찰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 11분 만에 국정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쭉 뿌립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자자자자작 서로 완전히 입을 맞춘 듯이 자자자자작 이건 하모니예요. 국민 대통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17일 날 아침에 조선중앙 일면에 댓글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쭉 뿌립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토론회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이것은 감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먼저 그런 다음에 경찰이 발표하고 국정원이 발표하고 그다음 보수 매체가 막 발표해가지고 이것을 국정원 역풍으로 만들려고 했지. 그렇죠. 네. 그러나 실패. 근데 그 다음 날 경찰에서 그 발표를 하다가 수서경찰서하고 서울시경하고 자꾸 미룹니다. 나중에 보니까. 근데 국가 최정예 요원들이 들어가는 데가 국정원입니다. 그렇죠. 댓글 알바를 시켜. 씨발. 댓글 알바. 아니 그걸 아셔야 돼. 응? 국정원에 계신 여러분. 아니 새누리당은 말이야. 니들을 그렇게밖에 취급 안 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부역하고 있습니까? 걔들한테 충성하는 게 자괴감이 안 되냐 줬또 씨발. 국정원에서 먼저 데모를 해야 돼. 정권 교체하자고. 그런 취급을 받고 가만히 있냐? 아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서울중앙지검은 NLL을 둘러싼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논란거리라고 하는 게 NLL이에요. 네,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언을 이어갔어. 소설을 썼지요. 자, 국정원에서 월요일 제출한다. 예언했는데 했잖아.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했어요. 국정원장이 직접 갈지 모른다. 졸라 설레발을 쳤어. 예. 그랬더니 그렇죠. 못 갔다. 못 갔어요. 우리는 못 갔다고 주장합니다. 자, 사실은 이 NLL 건의 종결자는 김정남이 될 것이다. 우리 소설 썼습니다. 그렇죠. 소설. 김정남이 나와서 만약 NLL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느냐.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소설을 썼죠. 마지막은 북풍의 끝은 김정남 건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소설을 방방방방방 썼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젯밤에 말이죠. 갑자기 오늘 방송될 거란 설이 쫙 돌았어요. 어젯밤에.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아침 9시 반에 될 거라는 설이 예. 쫙 아마 일찍 주무신 분들은 모를 테고 네. 어제 밤 12시 이후까지 인터넷을 뜨거웠죠. 보신 분들은 갑자기 검색어가 낙곰수 김정남이 모든 포털에서 탑을 달리는 걸 확인하셨을 텐데 에서 발생한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다음 거기에 감금해갖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감금입니까? 아, 그거는 말을 사실관계를 갑자기 제대로 바꾸시는 파악을 거죠. 해보셔야죠. 아유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더 드러날 자, 대선 마지막 쟁점 3가지라고 언론에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정원 댓글 알바, 두 번째가 NLL, 그리고 마지막 시발단.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사안들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정원 댓글 알바. 이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죠. 감금이냐, 잠금이냐. 씨발 감금은 밖에서 문을 잠궈야지. 자기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금이야. 이건 옥쇄. 농성. 예전에 제가 어디 문을 밖에서 잠그는 걸로 잘못 제가 달아가지고 어떤 분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일 다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을 밖에서 잠그고 안에 들어간 거야. 그건 셀프 감금. 인정해줘요. 그거 인정. 밖에서 문을 두드린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도 못 믿겠다. 누구를 도대체 믿는다는 말입니까? 근데 최정예 국정원 요원께서 너무 무서워서 오빠를 불러달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수많은 기자들 앞에 노출을 시키면서 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딸한테 뭐 하는 짓이니? 막 이렇게 하면서 007, 본, 뭐 모든 스파이 영화를 봤는데
위기에 처한 요원을 구하러 어머니 아버지가 오고 오빠를 불러주세요. 이거는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말이죠. 새누리당이 이걸 자꾸 감금이다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 TK의 영남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리하게 발표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경찰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했냐?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확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확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야? 나 이런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다. 아니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국정원 요원한테 제출받은 게 컴퓨터하고 하드 2개만 받았는데 하드디스크에는 댓글이 안 남지 않습니까? 야, 댓글을 하드에 다냐? 먹는 하드. 댓글은 저 인터넷 게시판에 다는 거야. 거기 서버에 있죠. 하드에 담습니까? 자기가 댓글을 아래 한글에다 쓰고 저장을 해놓고 댓글 그러냐? 이 씨발. 이와 말이 관련해서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논평이 하나 나왔었는데 경찰에서 신용카드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앞뒤를 살펴보고 내역이 없다고 발표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경찰은 카드 옆면도 살펴봐라.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누가 시켰어요? 다음날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토론에서 표창원 교수가 새누리당의 권영진 의원을 막 몰아붙입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시키지 않았냐고. 얼떨결에 자백을 했어. 누가 시켰느냐? 무슨 다른 얘기를 김무성 한다는 의원께서 거예요? 그런 말씀 하셨냐고요. 김무성 의원이 빨리 발표하라 그랬죠. 아,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예. 무관동! 이 형님 녹슬었나 봐. 자꾸 들키셔.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의 실체를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정권 교체를 하면 된다.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마이 한겨레 찾아보세요. 이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오마이 한겨레에서 그분들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가 어제부로 나갔습니다. 자, 저는 이 사건에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BBKC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딴지라디오가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13시간 생방송 국민이 바꾼다를 마련합니다. 12월 19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radio.딴지.com 또는 팟빵닷컴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팟캐스트 방송 포털 팟빵과 함께합니다. 경찰도 못 믿겠다. 그러면 누구를 도대체 믿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굿판을 벌렸다고 허위 방송을 하고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낙곰수만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유세해서 하셨습니다. 황송하게도. 고귀한 분이 말이죠.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친히 상대를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저는 설사가 조금 나왔어요. 아이 들어. 박근혜 후보께서 나는 꼼수다를 이렇게 거론하시는 걸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후보님께서 우리 방송을 안 들으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들었으면은 우리 콘서트에 왔어. 꼼수 하면서 그리고 다 믿어. 또 쪽말에 가입해. 후보님 쪽말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후보님 경찰도 우리 방송 믿습니다. 물어보세요. 다 듣습니다.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와